25살의 다이빙 애호가인 정우는 어릴 적부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자랐다. 깊은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 그리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굴까지 정우에게 있어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한 위험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있어 다이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연의 신비를 탐험하는 행위였다. 그러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소문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소문은 청령의 동굴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 대한 것이었다. 이 동굴은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이어지며 동굴의 끝에는 빛나는 수정벽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몇몇 탐험가들이 이곳에 도전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길을 잃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정우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동굴의 위치와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게 된 그는 몇 주간 철저히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정우는 철저한 계획 아래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산소 탱크는 여분까지 준비했고 최신형 수중 조명을 구매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 통신 장치와 탈출용 로프도 챙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GPS 기반 추적 장치를 몸에 부착했지만 동굴의 깊은 곳에서는 신호가 닿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아침 일찍 목적지에 도착한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될 거야. 침착하게 하면 돼. 동굴 입구는 생각보다 협소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자 점점 더 넓어졌다. 물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정우는 차가운 물이 전신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 조명을 켜자 물속은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돌벽에는 수백 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회암의 패턴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고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굴은 점점 좁아졌고 곳곳에는 날카로운 돌조각과 협소한 통로가 나타났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로프를 묶으며 길을 표시했다. 그러던 중 갈림길에 도착했다. 오른쪽은 비교적 넓고 안정적인 통로처럼 보였지만 왼쪽은 좁고 어두웠다. 정우는 고민 끝에 왼쪽 길을 택했다. 그에게 왼쪽이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정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위에서 떨어진 작은 바위 조각들이 갑자기 정우가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돌들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탁해졌고 정우는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자신의 산소 게이지를 확인했다. 산소는 아직 충분해. 길만 찾으면 돼. 통로가 막힌 뒤 정우는 차분히 탈출을 시도했다. 우선 로프를 따라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지만 실트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물속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고 조명마저 조금씩 깜빡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이내 비상 조명을 켜며 길을 다시 탐색했지만 신의 장난인 것인지 불행하게도 로프는 갈림길에서 끊어져 있었다. 그는 마음을 쭈스르며 비상통신 장치를 켜서 구조 요청을 시도했지만 신호는 닿지 않았다. 산소 게이지를 확인하니 아직은 여유가 있었지만 끝없는 고립감과 추위는 그를 점점 더 지치게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야. 정우는 자신을 다독이며 자신의 직감을 믿고 더 안전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탐색 도중 그는 기적적으로 작은 에어포켓을 발견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자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에어포켓은 작았지만 그에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산소 게이지가 거의 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며칠 동안 생존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남은 산소 탱크와 에어포켓의 공기를 교대로 사용하며 호흡을 유지했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고픔과 탈수가 찾아왔지만 그는 벽에 붙어있는 미세한 물방울까지 핥으며 최소한의 수분을 섭취하려 했다. 구조 요청은 여전히 닿지 않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정우는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버텼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가 나를 찾을 거야. 그렇게 3일째가 되었을 때 정우는 점점 힘이 빠지고 집중력을 잃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물 아래에서 흔들리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산소와 힘을 짜내어 빛을 향해 나갔다. 그 빛은 구조대의 조명이었다. 구조대는 정우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친구들이 신고한 덕분에 파견되었다. 동굴 탐험 전문가와 수중 구조대원들로 구성된 구조팀은 정우가 마지막으로 진입한 갈림길을 탐색하던 중 그가 남긴 로프와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며 정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추적했다. 마침내 정우는 구조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구조대는 그에게 다가와 추가 산소와 포도 당 젤리를 제공했고 34도까지 떨어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히터와 담요를 건넸다. 시간이 지나 정우가 안정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정우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정우는 마침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된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정우는 자신의 무모함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탐험은 멋진 경험이지만 준비와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모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저의 준비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기 위해 노력해주신 구조대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다. 정우에게 있어 이번 경험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도전을 위해 무모한 탐험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굴 다이빙의 위험성을 비롯해 안전과 책임 있는 탐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